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중국 역사 인물들은 오늘은 좀 인원이 많습니다. 4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아무튼 제목은 자한테오와 자이테오의 여인천하 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그 강서제와, 그러니까 동치제와 강서제 시대에 수렴청정을 했던 두 명의 태우이고요. 이 두 명의 인물들은 또 황풍제의 황후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황풍제에게는 황후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 초대 황후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황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풍제가 황자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얘기하면 세자에 속하는 시절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그 부인은 빈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청나라 중국 그 황자의 부인은 어떻게 불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부인으로 삼았는데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명목상으로 황후라는 그 호덕현 황후라는 그 칭호만 봉해주고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남아있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의 황후를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분들의 남편인 황풍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물은 청나라 거의 마지막 때의 황제이고요. 그러니까 청나라 9대 황제고요. 베이징에 고궁으로 입성이 한 황제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7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본명은 애신가락 이수고요. 이주고, 그 다음에 1831년 7월 17일 출생을 했는데요. 자금성에서 출생을 한 게 아니라 위엔밍위엔이라고 해서 원명원이라는 그 베이징 교회의 그 청나라 황실 그 발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860년도에 이제 그 아편전쟁 거의 마지막 시기에 제2차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 뭐 8개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엔밍위엔은 3박 3일 동안 그러니까 방화가 돼서 거의 소실이 돼버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61년 8월 22일 날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독이라는 좀 안 좋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세상을 떠났는데 승하한 곳도 자금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웃긴 게, 아무튼 11은 그 지역에 피서 산장이 있어요. 또 황실에. 거기서 또 승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엔밍윈 원몽원이 그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3박 3일 방화가 되고 소식이 되고 또 뭐 많은 그 백성들이나 환관 궁녀들이 이렇게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예요. 그래서 이 광서제는 자기 가족들과 같이 그 열월이라는 지역에 있는 피서산장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금성에서 세상을 뭐 출생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승하한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되어버린 인물입니다. 다른 황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청나라, 그러니까 그 도광제 때부터, 그러니까 황풍제의 선왕이죠, 부황. 그 도광제 때부터 청나라가 쇠퇴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된 초반 때는 괜찮았는데 중반 부분에 들어와서는 거의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양 열강들이 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막 조약을 맺자 그러고 막 중국 땅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또 지불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불평등한 그런 조약들을 맺게 되면서 그런데다가 전국적으로 또 백성들이 또 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재난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돼요. 막 방화, 뭐 산사태, 뭐 홍수, 막 이런 좀 안 좋은 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뭘 하고자 해도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고자 해도 안 되는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 황제는 정사에 소홀하게 되면서 여자와 술에 그냥 빠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독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인지 모르는데 승하기 직전에 뭐 자이테오나 다한테오 뭐 자기 또 이복 동생인 공친왕 뭐 이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다른 고명 8인의 신하라 그래서 그 자기가 신망을 그러니까 신임을 하고 있었던 8명의 신하들을 따로 불러요, 몰래. 그리고 그들한테 몰래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 중에 자이테우한테, 그러니까 동치제의 생모가 되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서태후라고 하는데 자이테오에게 정사를 맡기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권을 그 여인의 손 안에 두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황제를 너무 걱정을 하면서 또 나라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황풍제의 나이는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2기간은 20년을 하였고요. 업적으로는 태평천국에 나는 진압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또 있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이남 일녀를 두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다 요절을 합니다. 장녀로는 영안고론 공주라고 해서 그 귀비의 딸입니다. 어떤 귀비. 다시 말하면 후궁의 딸이죠. 1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되는 동치제. 예신가작 제순인데 진짜 알순이라고 하는데 서태후의 소생이죠. 그리고 서태후도 사실 황후가 아닙니다. 귀빈이었어요.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동치제 같은 경우도 친정하기 직전 19살 전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차자 두 번째 아들 민군왕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왕야예요. 본명은 모르겠어요. 이 아들 같은 경우도 귀비의 아들입니다. 후궁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1살밖에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양자로 광서제가 있습니다. 예신가락 제화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저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황제도 이제 그 등극을 시키다 보니까 동치제와 강서제가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그게 그 청나라의 그 황제 뭐라고죠? 그거 올리는데 그거와 좀 어긋나요. 학년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학년이 낮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풍제 양자도 삼고 황제도 등극을 시켜버린 거죠. 조선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황풍제에 대한 얘기는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한태후, 동태후라고도 하죠. 1837년 8월 12일 출생이고요. 1881년 4월 8일 광서 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당시 44살인가 45살 정도 된 나이고요. 황풍제보단 6살 어린 사람이고요. 1852년에 황풍제 2년 2월 달에 입궁을 하게 되고 6월 달에 황후로 봉해집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정식으로 혼인식을 거행을 하죠. 하지만 소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에 이 자이테오에 대한 인물의 평가를 보면은 좋은 말이 많아요. 나쁜 말보다. 근데 나쁜 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얌전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 얌전하며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불만이 있다거나 뭐 슬픔이 있다거나 뭐 기쁨이 있다거나 해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들이 그녀의 속마음을 잘 못 읽었다고 해요. 근데 자이테오는 읽었답니다. 참 대단한 아무튼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녀가 타인들에게 대하는 행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원래 성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워낙에 자정스럽고 자상하고 또 보살핌과 배려를 담아서 마음에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담아서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인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아, 이 분이 나한테 이 천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목숨을 걸면서까지 막 충성을 하고 막 그런 인물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황풍제도 역시 본인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존경을 했을까요? 한 번도 그녀한테 자자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이건 좀 마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애정은 없지만 존경은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후사가 없는 거죠. 그 자한테오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뭐 동침을 하거나 뭐 그래도 속으론 질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동치제나 강서제도 마찬가지로 자이테오보다 자한테오한테 많이 다가가고 또 상담이 있으면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러면 그 상담을 청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진실된 그 말들을 다 이 자한테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한테오는 또 다른 타인들한테 또 전하지도 않고. 아무튼, 그런 인물이니까, 자이테오의 입장에서는 조금 눈에 가시인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같이 수렴 청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이테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자한테오한테 화를 냈다고 해요. 당신이 오늘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자한테오는 그냥 거의 그냥 수용을 했대요. 그리고 자이테오한테 아 미안하게 됐어 라는 한마디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황풍제가 이제 급사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어린 4~5살 밖에 안 된 황자가 황제로 등극하는 걸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8명의 고명 대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이테오에게 수험 청정을 못하게 해라. 하지만 신축 정변을 자이테오와 공친왕이 주조로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파리나 고명대수는 그냥 처형이 되고 그 승리로 인해서 자이테오와 공친왕의 세상이 됩니다. 그 자이테오는 이제 어린 아들 대신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공친왕은 이제 섭정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사에 의논을 하는 대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섭정왕이에요. 사실 정치에 간섭하는 그런 거죠. 근데 자이테오가 자기 혼자 수렴청정을 할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한테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와 같이 수렴청정을 합시다. 그래서 양쪽에 자한테오, 자이테오가 앉아있고 그 가운데에 어린 황제인 동치제가 앉아서 정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당시에 청나라가 좀 안정권에 들어가요. 그때 동치중흥이라는 명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그 안정권이 잠시 지나고 나중에 또 큰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렴청정을 자한테오와 자이테오가 같이 했다고 해도 자한테오는 그냥 명목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이 사람은. 뭐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거의 다 자이테오가 의견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자이테오다. 그 다음에 공친왕. 자한테오는 그냥 그 어린 그 동치제와 똑같은 꼭두각시인 거예요. 근데 잠깐 또 그 당시에 청나라의 실정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다 참패가 돼요. 다 승리도 못하고 그냥 실패로, 그러니까 그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제정 러시아,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라고 해서 황제가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제정 러시아예요. 아무튼 미국, 일본 그런 같은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킨
그 보상금을 또 배상하라고 또 우겨요. 그런데다가 중국 땅들을 자기네가 막 뺏어갑니다. 그리고 강제로 5개 항구를 개방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승복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또 실행을 좀 일부적으로 실행을 해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백성들이 이연하기 시작합니다. 밀란이 이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이, 동치제가 친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19살 전후에 돌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병사예요, 그냥. 근데 또 거기에 또 설이 또 낭설이 많습니다. 생모인 자이테오가 자기 권력 때문에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동치제를.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생모가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을 자기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하다 해도 어떻게 그 친자식을 죽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조카를 죽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친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한테우가 그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잠깐 2명의 태우가 수렴청정을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태각을 해요. 친정을 하니까, 동치제가 친정을 하게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연 병에 걸려갖고 누워버리니까 다시 이제 수렴청정을 복귀하게 됩니다. 공친왕도 섭정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1874년도에 병으로, 돌연 병으로 누워버려요, 동치자가. 근데 그 다음 해 1875년에 결국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75년에 이제 광서제가 그 4살밖에 안 된 어린 또 광서제가 황제도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한테와 자이테오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수렴청정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제가 또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1869년에 황간인 안덕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더하이라고 해서 자이테오 신변에서 있었던 호위 황간이에요. 원래 자이테오 전에 이제 그 누구죠? 황풍제의 신변 호위 황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서태후로 넘어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너무 누구죠? 자이테오의 그 사랑을 받는 나머지 엄청난 불법의 재산을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자이테오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짓 하는 안더하이를 그러니까 처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처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그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한테오가 보다 못해서 자이테오 몰래 자기가 신음했던 한 신하에게 지시를 내려요. 안더하이를 죽여라.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자이테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한테오와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함부로 그 자한테오가 밉다고 해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계속 같이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제 7년이 되는 해에 자한테오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로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낭설이 있어요. 자이테오가 자한테오를 죽였다. 아니면 뭐 환관 중에 한 명 안덕회의 그 가까우게 지냈던 환관이 복수를 하고자 또 자한테오를 독살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벌써 30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물들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자이테오, 서태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진짜 청나라 말기에 실제 통치자에 속하는 인물이고요. 당나라의 측천무와 비견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1835년 11월 29일 출생이고요. 1908년 11월 15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서 황제가 승하하기 그 다음 날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많이 또 난도죠. 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을까? 그것도 미스테리라는 이유로 이제 또 이게 막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에어나라 씨예요. 이 자이테오가. 근데 이 자이테오도 에어나라 씨인데 이 청나라 초기의 공신들에 속하는 그 집안들이 거의 황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후궁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리고 황실 집안이랑 많이 결혼을 해요. 공신 집안들이. 근데 이 에어나라 씨도 거기 공신에 속하는 집안이에요. 하지만 엄청 다른 그런 공신 집안들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 권력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궁으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황후가 아니라 후궁으로 입궁을 하는데 이 여성이 조금 그 성적으로 조금 그게 있대. 그 매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노래도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황풍제가 우연히 그 자금성에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자이테오를 보게 되고 그녀에게 그 뭐라고 했죠? 그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총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린 황제를 또 낳게 되는 또 행운을 갖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자이테오는 황풍제의 총애를 받게 되고 권력을 더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머리까지 좋아요. 또 권력의 야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서태후, 그러니까 자이테오의 그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꽤 그 악녀도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황풍제한테 엄청 자기보다 더 총애를 했던 후궁이 있었는데, 황풍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곧바로 이 후궁을 잡아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두 손과 발을 다 자른 다음에 좁은 이렇게 그 독 있잖아요. 그 김치 담는 그런 독 같은 거.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다가 몸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돼지 키우는 듯이 먹을 거 먹이고 그냥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완전히 악녀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잔인한 인물이기도 하게 그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자한테우에게 소개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1881년 자한테우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4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 공친왕, 이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누구죠? 그 황풍제의 이복 동생이고 자이테오와 같이 합세해서 신축 정변을 일으킨 주조다입니다. 근데 이 인물을 어떻게 미움을 받았는지, 뭘 잘못을 했는지 그 자이테오에 의해서 탄핵이 돼요. 그리고 자이테오 본인은 독점 권력을 딱 잡게 되죠.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889년 광서제가 친정에 들어가고 본인은 이제 좀 지쳤다 하면서 이제 쉬고 싶다 해서 이하원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거기서 이제 조용히 살고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1898년 9년이 지나서 무술변법이라는 게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메이치 유신인가요? 그 일본의 메이치 유신인가? 명치 유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을 본받아서 일본처럼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광서제가 강류이와 양계초 같은 급진파 신하들과 일으킨 현대화, 서양화를 만들고 그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국 간병을 일으키겠다 해서 무술변법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무술병법은 다음에 다시 제가 잘 해가지고 소개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자이테오와 그 측근들의 보수파들이 알고 나서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그 원세계의 배신에 의해서 103일 만에 그냥 그 서태후와 그 측근 보수파에 의해서 그냥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광서제는 감금이 당하고 그 다음에 6명의 무술 범법 그 속한 급진파 사람들은 3명은 처형이 되고 3명은 외국으로 그냥 도피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강유희와 양계초가 그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서태후, 그러니까 자이태후와 그 측근의 보수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중체서용, 뭐냐, 중국 제도는 그대로 2대, 서양식, 현대식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용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그런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모순점이 좀 있죠. 그 낡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양화, 현대화를 시킨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나라가 그렇게 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청나라 말기 때가 되면 그 다른 나라들도 제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아래가 다 그냥 부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은 그냥 힘들어 죽고 전국적으로는 난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야 그죠? 부활할 수 없는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의화단난도 그 당시에 발발을 했고 진압이 당했고요. 근데 이 의화단난도 사실 자이테오가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그들의 힘이 좀 강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통제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 손안에서 이렇게 좀 장악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시내주고 이러려고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힘이 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팽식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압이 돼버려요. 근데 여담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얘기는 할게요. 홍위병,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이 있었잖아요. 그 홍위병도 사실은 마오쩌둥, 모태똥이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자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통제도 못하니까 아주 무장으로 그냥 해체를 시키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는 오랜 감금 생활 중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
자이테우도 광서제를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친왕에 대해서 공친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갔는데, 아무튼 공친왕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833년 1월 11일 출생이고요. 1898년 5월 29일에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친왕은요, 도광제의 6째 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풍제의 이복 동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락도당이라는 또 조직이 있었나봐요. 거기에 당수도 있었고요. 청말 정치가이면서 양모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부국간병 서양화 현대화를 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청조,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에 12명의 찰무다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찰무다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세습특권층에서 거물급 부패 관리를 지칭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의해서 자이테우한테 탄핵을 당한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더 이상은 입궁도 정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환풍제 생존에도 이 광서제된다. 죄송합니다. 공친왕은 버스를 갖고 있긴 있었어요. 관직에 있었지만 환풍제가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자기보다 똑똑했고 또 야망까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풍제가 잘못된다거나 자기가 좀 뭐가 약해지면 분명은 아니지만 이 공친왕이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황제로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죽고 나서 어린 황제가 되면 또 이제 그 단종과 수양대군처럼 이 조카를 내쫓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황풍제가 생존에 엄청 이 공친왕을 견제를 했다고 합니다. 정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의 아주 최소화시키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861년부터 1872년까지 장작 11년 동안 권력을 잡아서 어린 조카 종치제 대신 2명의 태우와 함께 섭정왕으로 정사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의 성격은 되게 강했고요. 강성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용감하고 단호했고요. 그리고 머리가 매우 비상했으며 또 어느 누구에게도 당하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이테오한테 당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그 한을 갖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인물은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